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사실 말을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20살이 될 무렵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 양가에서 전셋집과 간단한 세간살이를 준비해 주셨고 이후 와이프가 출산을 했고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둬서 나름 몸조리도 하게 도와줬어요. 사실 저희 딸아이는 저희가 키웠다고 하기보다는 양가 어른들이 키워주셨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당시 21살의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와중에 저는 학생이라서 저희 본가 근처에서 엄마가 왕래를 하며 손주를 키우다시피 해주셨거든요. 아이를 출산하고 와이프는 수유를 하고 아이를 케어하느라 저는 밤낮 없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고 저는 학업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밤까지 도서관에 머무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속도 위반을 하긴 했지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상위권을 유지하기도 했고 제가 지켜야 할 아내와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미친 듯이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와이프는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많았지만 당시에는 제가 뭐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둬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공부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고 학기 중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집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며 졸업을 할 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아이가 100일을 넘어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부터 다행히 아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살뜰히 살펴주어서 다행히 아이도 크게 아픈 것 없이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에 보상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졸업할 무렵 교수님의 추천으로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근무 시간과 출퇴근 거리 그리고 향후 제 급여가 오르기에 탄탄한 회사였기 때문에 만족하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제 아내는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괜찮은 대학으로 재입학하고 싶다고 하여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1년 정도만 제가 뒷바라지를 한다면 아내가 원하는 다른 전공에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의 생활비나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비 같은 부분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저희 집에서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어 또래의 삶을 못 누린 것에 대한 미안함에 학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열심히 공부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의 꿈 많은 아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두어 달 공부를 한다고 학원에 다니고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저녁에 술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육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아내가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 부담이 되니 밤에 공장에 일을 나가면서 낮 동안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하는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아내는 저녁에는 공장 일을, 낮에는 공부를 하면서 착실한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는 건 제가 하고 다음날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을 시키는 건 아내가 하는 식으로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가 집에 혼자 있지 않으니 좋은 패턴 같기도 했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니 아내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지기도 했고 주말 외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종종 아내와 시간을 맞춰서 아내가 먹고 싶은 야식 메뉴를 말하면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일 때문에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2년을 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회사 거래처 사장님과 큰 계약건 때문에 회사 상사와 함께 주점을 가게 되었어요. 물론 가정도 있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했고 이 계약만 잘 성사시키면 다음 해에 제가 승진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근처 술집에서 좋은 술을 대접할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주점 거리로 가게 되었고 그래도 양심상 아내가 화낼 일인 건 알지만 미리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어디 주점 가는데 회사 거래처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늦어도 2시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에겐 우리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 일하고 있을 텐데 이런 연락 남겨서 미안하고 나는 떳떳하려고 연락을 하는 거니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과 상사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이미 여자 도우미들이 방 안에 줄지어 서 있더군요. 저는 그런 분위기는 처음이라 솔직히 조금 놀랐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이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로 가는 찰나에 거래처 사장님이 다리가 예쁘다며 어떤 여자를 옆에 앉히고 술을 따르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봤는데 세상에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평소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집에 있을 때와는 달리 진한 화장과 향수 냄새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한 깊게 파진 옷까지 누가 봐도 저희 아내는 여기서 일하는 여자가 맞더군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 리 없는 거래처 사장은 제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저도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던 양주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아내의 손을 끌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제 아내가 절 보자마자 회사에서 회식이니 야근이니 할 때마다 주점을 다녔냐고 되려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참 정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화도 많고 욕도 잘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화를 내야 할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핑계라도 대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상태로 저는 뭐야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데서 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 다닌다는 그 회사는 도대체 뭐였어?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씩씩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고 있던 한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예명으로 추측되는 이름을 부르며 손님? 이라고 물었고 아내는 신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남자는 굉장히 놀라더니 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마도 유부녀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겪고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꼬라지까지 보고 나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자고 나발이고 아내를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상황을 전해들은 거래처 사장님과 상사를 두고 집에 가서 혼자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미쳤는지 제정신이 아닌 건지 그날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와서 미안하다며 빌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 다음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날은 다시 주점에 갔습니다. 가서 아내의 이름을 말하니 모른답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말했더니 한 번 들은 적 있는 그녀의 예명을 말해줘서 그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고 방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알고 들어오는 건지 모르고 들어오는 건지 아내가 방으로 왔고 여전히 짧고 파인 옷을 입은 낯선 여자에게 왜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공부를 하려고 스터디 생활을 할 때 대학교 친구 중 하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늘 돈 많은 명품에 좋은 차를 얻어 타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녁에 주점에서 일을 한다고 처음에는 헬퍼로 한두 번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 돈의 맛인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건지 계속 일을 하고 싶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더군요. 늘 집에만 있다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화장도 하고 예쁘다 해주니
좋았다고 합니다. 돈 벌기가 참 쉽다고 생각했대요. 제가 아등바등해서 버는 돈을 본인은 몇 주만 바짝 하면 벌 수 있으니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바보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누가 바보인지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줄 테니 저희 딸아이의 엄마로 남아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저에게 걸리지 않았으면 숨기고 몇 년이라도 더 살아보려 했는데 이미 알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본인은 노력을 한 거라고요. 그동안 다니지도 않는 회사 앞에 도시락도 싸가고 있을 때도 자신의 회사가 아닌 친구가 일하는 공장에 가서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거였다고 하더군요. 일할 때 연락이 안 되게 방진복에 소지품을 낸다고까지 했으니 제가 불시에 찾아가 볼 수도 없었으니 최고의 핑계였던 거죠. 저는 그래도 저희 아내가 모성애는 있는 줄 알았는데 또래 아이들처럼 어울리고 노는 게 즐겁고 아이가 짐 같다고 말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딸아이에게도 이런 모습은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던 그 질문에서 저는 아내와의 미래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날로 이혼을 말했습니다. 대신 어차피 돈 아주 잘 벌고 있으니 조용히 합의하는 걸로 하고 양가에는 제가 이혼 사유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그 사정까지 들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딸 자식 키우는 애미가 그 쉽게 버는 돈이 좋다고 딸까지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술 따르고 있다며 난리가 나셨고 아내와 사돈에게 가서 따지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조용히 아이 양육권까지 내가 가져오는 걸로 했으니 참으라고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처가댁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처남이었던 친구가 이야기해주더군요. 그동안 키우는 내내 모범적인 딸이 그런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장모님은 그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이고 장인어른이셨던 분은 성격이 꽤 거친 분이었는데 그 길로 그 가게로 가서 아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길바닥에서 패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패신 건지 아내였던 그 여자는 척수신경이 손상이 되어 현재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처남 말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거면 차라리 어디 하나 성치 않게 살면서 집구석에 박혀있으라며 때리시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버리자 장인어른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시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처남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는데 마음은 아팠지만 저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딸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다고 죽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 역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며칠 뒤면 결혼 기념일이라고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